있잖아요. 네네. 그 마이카 대출을 풀로 다 받아서 냈습니다. 아, 그러면 차 사기 전에 좀 예상은 하셨나요? 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못하지만 그러니까 엄청 좋은 부분은 아닌데 약간 옆부분하고 뒷부분이 확실히 K5보다는 엄청 좋은 시트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속감이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방금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밟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풀악셀을 밟았을 때는 이 부드럽다라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꿈속에서 네네. 요거 혹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실제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네네. 저희 뭐 250이 그러면 좀 난감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꿈속에서 그 이질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모터가 돌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용인에 있는 자동차 극장 간 적이 있거든요.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차 요 스피커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스피커 성능 그때 이제 조금 느껴졌던 게 그 팀원분들을 잠깐 태운 적이 있는데 팀원분들 주신 얘기는 소나타인데 그러면 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차는 차선으로 고르면 안 된다. 사고 싶은 걸 사야 된다. 사고 싶은 거. 차주님께서 사고 싶은 차는 어떤 거예요? 그 불안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오토홀드를 눌러놓고 오르막에서 대기했을 때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그 풀옵션에 가까운 걸 산 것도 살짝 후회는 되는 거예요. 정말요? 네네. 실내 디자인 너무 좋긴 좋은데 역시 국산차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유튜브를 봤을 때 이 차종과 비교하는 차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K5 차종이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약간의 이제 조롱. 조롱? 네네. 약간의 조롱. 예를 들면 제가 이 차를 사서 아까 되게 추천드렸던 그 반자율주행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남한산성으로 드라이브를 가면서 와이프가 운전을 했는데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어떤 거를 좀 많이 불편하셨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사실 때 연비를 가장 많이 고민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차가 딱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딱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공격 운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차를 사야 돼요? 공격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저기 대출로 땡긴 차기 때문에 한 몇백만 원 더 땡겼으면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경기 광주 사는 40세 남자입니다. 광주요? 네네, 경기 광주. 여기 광진군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멀리서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선택 옵션. 네네. 일단 차량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등급 썬루프만 뺀 그 풀옵션 차량이고요. 네네. 연식은 2019년식입니다. 19년식. 네네. 자, 그러면 여기 소유 기간이 이제 막 사서 한 2달쯤 된 것 같습니다. 2달이요? 네네. 중고차를 그럼 사신 거세요? 네, 중고차 샀어요. 그러면 현재 주행 키로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현재 총 주행 키로수는 37,000인데 제가 탄 건 한 2,000 정도 탄 것 같아요. 2,000km? 네네. 2달 동안 2,000km. 그냥 뭐 평균. 네네. 그렇죠? 평균 주행 주행 거리.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사실은 맨 처음 차는 외제차인데 시리온이라고 다이아츠 공업사 그 차량을 탔었고. 시리온이요? 시리온이라고. 시리온? 네네. 클릭 비슷한 차량이에요. 클릭. 네, 완전 경차를 탔었고 그 다음에 수동
엑센트를 탔었습니다. 그러면 직전 차가 엑센트인가요? 네, 직전 차는 엑센트예요. 네. 그러면 엑센트를 사다가 네. 이 차를 구매하신 이유? 사실 엑센트를 판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을 그냥 그 뚜벅이로 출퇴근을 하다가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가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직장이 삼성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계속 이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그 출퇴근 차량을 한 대 구입하자라고 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쟁 차종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처음에는 전기 차량을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출퇴근 차량이니까 그 기름값이 안 드는 차량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최근에 워낙에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서 그 아이오닉 5나 아니면은 EV6를 보긴 봤었습니다. 근데 혹시 소나타로 하신 이유가? 일단은 네. 그 차량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차량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네. 전기차 차량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 거기 플러스 이제 그 충전을 저희가 이제 제가 빌라에 사는데 예. 그 아무래도 충전을 하려면 그 빌라 주민들의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것들도 조금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네. 그 빌라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과반이 동의를 해주셔야 그 충전기를 설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차가 구하기 힘든 상황에 충전기 설치도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러면 전기차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하이브리드로 구매하자. 그러면 하이브리드에서도 뭐 K5도 있고, 네네. 소나타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좀 차종이 있었을 텐데. 네네. 소나타로 하신 거는? 일단은 그 세 가지 정도 차종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구형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그리고 K5 하이브리드, 그리고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차종 중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그 구형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가 좀 작기도 하고 조금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됐는데 너무 작은 차는 조금 그렇다라는 이제 와이프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K5 아니면 소나타로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었고, 네. K5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소나타에 비해서 디자인이 이쁘다라는 얘기가 많긴 한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타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네. 외관 디자인이.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네, 소나타가 조금 더 괜찮았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래서, 소나타를 고르게 됐습니다. 특히 네. 지금 보면 그 시트 색깔 카멜 색깔인데 네.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는 K5보다 소나타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등급도 보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모던, 스마트, 프리미엄, 뭐 인스퍼레이션 쫙 있는데, 네. 인스퍼레이션으로 하신 이유는? 일단은 네. 출퇴근할 때 그 워낙에 이제 막히는 시간대에 막히는 길로 오는 이런 구간이어서 네. 그 조금 편의 장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그 등록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차량 가격만 네. 3,140만 원 줬습니다. 3,140이요? 네네. 잠깐만, 이게 신차 값이 얼마예요? 신차 값이 3,9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900 정도. 그럼 그냥 괜찮게 잘 사온 거죠? 지금 시점에는 지금 중고차 가격이 네. 좀 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네. 그런 상황치고는 나쁘지 않게 산 것 같습니다. 자, 결제는 어떻게 좀 하셨는지? 결제는 그 현금으로 했는데 할부를 땡겨서 현금으로 냈습니다. 할부를 땡겨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할부를 땡긴 게 아니라 마이카 그 대출 있잖아요. 네네. 그 마이카 대출을 풀로 다 받아서 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그러면 몇 년 동안 얼마씩 나가야 되나? 3년을 그 제가 만기로 잡은 것 같고, 네. 월에 한 차량 가격만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네. 풀로 다 땡기신 거예요? 네네네. 풀로. 네네. 자, 요거 그러면 딜러님 통해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인 직거래? 네네. 그 딜러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딜러님 통해서. 네네. 자,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보험료는 현재 얼마를 내고? 5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4만 원. 네네. 그냥 아주 뭐 적절하게. 네네네. 비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네. 않고 싸지도 않고. 네. 그냥 적당하게.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은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네네. 하이브리드지만. 네네. 일반유, 고급유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무조건 일반유죠. 무조건 일반유. 네, 소나타에 고급유를 넣는다? 네.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어부선생인 것 같아. 네네. 자, 그럼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비용은 한 7만 원, 7만 5천 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 휘발유 값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네. 조금씩 이제 몇천 원 단위로 왔다 갔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네네. 한 몇 정도 나오나요? 제가 그 하이브리드는 연비로 타는 거라서 네. 그 항상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두고 타는데 네. 한 900, 한 2, 3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900, 2, 30. 네네. 차 사기 전에 좀 예상은 하셨나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봤을 때 이게 한 넣으면 1000km 정도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다. 그래서 그냥 뭐 매우 만족. 네네. 연비는 만족합니다. 근데, 네. 근데 제 와이프가 지금 3 시리즈를 타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와이프 차는 디젤이긴 한데 그 와이프 차의 연비가 한 14, 15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출근길이라서 그런지 한 17 정도 나오긴 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살짝 못하지만 네, 전반적인 연비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네네. 이게 그러면 실제 타보니까 연비가 그 17 정도 나왔다는 거는 네네. 고속 연비예요? 아니면 시내? 네, 시내 연비 거의 막히는 길 위주로 이게 완전 출퇴근용이라서 네. 네, 완전 막히는 길을 달렸을 경우에 한 17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 타면요? 고속도로 탈 일이 가끔은 당연히 있었을 예. 거잖아요. 고속도로 탔을 때는 한 19에서 20 사이 19에서 20 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야. 괜찮죠, 그 정도는. 네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3 시리즈가 상당히 좋긴 하네요, 연비가. 네네, 왜냐면 그 디젤은 좀 연료 가격이 좀 싸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크게 차이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한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인 것 같으세요? 기름값만 보면 저는 주 단위로 보통 보긴 하는데 네. 주당 3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음, 뭐 4주, 5주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한 15만 원 정도 기름값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진은 한 달에 한 1000km 정도 네네네. 주행을 좀 하신 거고. 자, 그러면 이 차의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과 네네. 실내 디자인.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매우 만족스러운.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외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차주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예쁘다. 네, 왜냐면 사실 앞부분은 저도 네. 엄청 막 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부분은 아닌데 약간 옆부분하고 뒷부분이 네. 확실히 K5보단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오. K5는 네. 앞부분은 굉장히 너무 멋있는데 어. 뒷부분하고 옆부분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그런 음. 면에서는 외관 디자인도 저는 소나타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쪽에서도 매우 제일 괜찮은 네네네. 호인가요? 실내는 훨씬 후해요. 실내는? 네네.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일단은 그 색상이 이제 아. 베이지 색상이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K5 보면은 내부에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우드는 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요거는 카멜 색상의 약간 가죽 느낌의 그 인테리어라서 그런 부분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튜닝. 이거 튜닝한 거 따로 있나요? 튜닝은 전혀 없습니다. 튜닝 없고. 네네. 시트의 착장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건 운전석에는 좀 허리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사무실에서도 이제 서사 책상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허리 받침대 그래도 그나마 좀 있어서 허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아픈 것 같다. 덜 아픈 것 같고. 네. 포지션은요? 시트 포지션은 엄청 좋은 시트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핸들이나 아니면 핸들을 잡거나 아니면 이게 이런 페달들을 밟을 때 네. 조금 이게 정확하게 좀 조정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위치가 네네.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핸들을 좀 편하게 잡으려면 조금 페달이 조금 불편하고. 네, 불편하고 페달이 좀 편하려면 좀 핸들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잡으셨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최적의 느낌은 잡긴 잡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좀 네네. 2%가 부족한. 네네, 좀 불편한 느낌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저는 키는 이제 175, 네. 몸무게는 74 정도. 거의 평균 정도, 대한민국 평균 정도이지만 좀 뭔가 좀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하다. 네. 그 전 차 엑센트 탈 때는 매우 괜찮았네요. 그때는 더 안 좋았죠. 그때는? 네네네. 엑센트는 사실은 편안함으로 타는 차는 아니니까 그때는 뭐 더 안 좋았죠. 근데 약간 허리 아프고 이런 것들은 네. 저는 오히려 와이프 차보다 제 차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네네. 320, 3 시리즈는 좀 많이. 네, 3GT입니다. 3GT? 네네. 3GT는 좀 많이 좀 딱딱하죠. 네네.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프시. 네네. 자, 그리고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네. 팔걸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쪽 네. 그 운전석 쪽에 이제 그 버튼 누르는 곳이 팔걸이가 참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이쪽은 사실 살짝 낮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손은. 네네. 오른손은.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쪽 부분을 조금 쿠션감을 좀 줘서 좀 높이신 분도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신지? 핸들은 나쁘지는 않은데 네. 조금 그 핸들 디자인 자체가 네. 약간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좀 젊은 느낌은 그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차주님 마음은 젊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차가 좀 젊은 느낌이 없다. 네네. 요 핸들이. 네네. 오히려 다른 디자인들은 그 젊은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핸들은 약간 조금 젊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약간 좀 네 것. 그쵸. 일단 여기 좀 날아가고. 거기가. 그럼 괜찮겠다. 네네네. 밑에만 좀 날아가면은. 맞습니다. 좀 더 네네. 세련된. 네네. 저기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차량에 대한 무게감, 그러니까 핸들 무게 네, 말씀하세요. 핸들 무게. 핸들 무게는 사실 가벼운 것 같아요. 가볍다. 네네. 이게 제가 스포츠 모드를 거의 안 쓰긴 하거든요. 네. 에코 모드만 계속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가벼운 느낌은 있긴 있는 것 그 같아요. 가벼운 느낌이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지 아니면 뭐 어떠신지. 그 사실은 이게 출퇴근용으로만 쓰는 차기 때문에 네. 그 무겁지 않은 게 좀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이게 아무리 출퇴근용이라도 가끔 이제 장거리 가거나 아니면 가끔 밟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재미가 덜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고속에서도 밟아도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3GT도 가끔 네네. 운행을 좀 하시는 거죠. 네네. 운행합니다. 그거 탈 때는 정말 저쪽으로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네네. 3GT 탈 때는 고속에서는 되게 좋죠. 3GT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네네네. 그러니까 운전이 재밌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운전 재밌다는 느낌이. 네네. 이게 네. 핸들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가속감이 네. 에코로만 놨을 때는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네. 이게 소리는 큰데 약간 좀 가속감이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방금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밟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운행을 이렇게 진행할 때는 크게 이제 이질감이 없는데 풀악셀을 밟았을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소리는 약간 그 포르쉐 느낌인데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한 박자 늦는 듯한 느낌, 그리고 빨리 안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가속감에 있어서는. 네네. 그런 것들은 재미가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네. 일단 운전석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네네. 좀 어떠신지. 버튼들은 다 괜찮아요. 버튼들은 다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창문 버튼도 다 괜찮나요? 네네네. 다 괜찮아요. 네. 여기 좌회전이에요. 여기 좌회전. 네네네. 버튼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버튼은 다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도 저는 계속 이제 현대차를 몰았어서 그런지 이 버튼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기어 버튼들이 좀 적응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네네. 가끔 이렇게 기어봉을 당겨야 되는데 어딨지 이러고. 네네네. 사실 바로 전에 운전했던 차가 이제 그 액센트 수동이었어서. 수동이요? 네. 그래서 기어 노브들이 약간 좀 그리울 때는 이렇게 지금 음료수 세트를 이렇게. 이렇게. 네. 대박. 야, 수동.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만 한다는 수동. 운전병 출신이라 수동이 재밌다는 것도 이제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수동을 맨 처음 차로, 그러니까 맨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 들어와서 첫 번째 차로 운행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요? 네네. 원래 그전에 해외에 계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시리온이라는 차는 두바이에 있을 때 운행했어요. 제가 사실 시리온이 뭐지? 네네. 뭐지 하다가 그냥 넘어가야겠다 라고 했었는데 두바이에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패들 시프트가 저기 있는데 저건 좀 어때요? 전혀 써본 적이 없습니다. 패들은? 네네. 이거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펀카가 아니라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아까 풀악셀을 밟았을 때처럼 그런 그 악셀을 밟았을 때 재미있는 운행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걸 써봤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현대에서 그냥 넣어준 것 같다. 네네. 멋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깜빡이 위치나 와이퍼 위치는 괜찮나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이라서. 일반적이니까. 네네.
그리고 뭐 한번 모니터로 넘어가서 모니터도 다 괜찮죠? 어디 뭐 불편한 게 있나요? 모니터는 다 괜찮습니다. 어. 네, 다 괜찮은데 근데 요거 인스피레이션 차량이랑 요 앞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모니터나 이런 장비들은 편한 것 같은데 네. 다만 하나가 조금 아쉬운 게 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 제가 어떤 기능들을 만졌을 때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오프되고 이런 것들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오토홀드 기능을 여기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같이 보여주죠. 그쵸. 네네. 그쵸. 오토홀드는 여기 지금 앞에 계기판에만 이게 표시가 되니까 네. 이게 운전 중에 이걸 눌렀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오토홀드 기능도 조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좀 넣어줬으면. 네, 켜지고 꺼지는 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현대 관계자님께서 혹시나 보신다면은 네네. 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도 좀 통해서 네, 꼭좀 네, 부탁드립니다. 꼭죠. 네. 그렇죠. 이게 헤드업을 보면 굉장히 편하니까. 네네네. 자, 비상 깜빡이 위치는 괜찮나요? 네,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것 같은 좀 먼 느낌은 있어요. 살짝. 네네, 살짝 먼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공조기 버튼 쪽인데 여기는 좀 어때요? 공조기 버튼은 되게 직관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최근에 원래 이제 사려고 했던 그 네. 전기 차류들 그 네. 유튜브 리뷰를 봤을 때는 이 공조기들이 다 그 디스플레이에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이런 좀그 버튼류가 저는 공조기는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인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는 기어보 쪽은 아까 말씀 좀 해주셨고 그 밑에 쪽 오토홀드 버튼이랑 드라이브 모드가 밑에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떠세요? 드라이브 모드가 네. 드라이브 모드는 좀 이 조그 형태로 조그가 아니라 이런 위아래로 그 할 수 있는 이런 날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오토홀드나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네. 이런 오토홀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기어 노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기어 노브를 잡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무슨 버튼이라는 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인지가 없어서 꼭 음. 보고 눌러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은. 기어 노브가 있으면 이거 노브를 잡고 내려왔을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이 버튼은 뭐다. 맞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없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꼭 보고 눌러야 되는데 보고 눌러야 되나? 이게 조금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막상 타보니까 수납 공간은 좀 어떠세요? 수납 공간은 그 국산차가 다 그렇듯이 공간성이 되게 잘 나와서 수납 공간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네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네. 실제로 타보니까 좀 어떠신지. 확실히 부드러워요. 차가. 근데 그 부드럽다라는 게 이제 네.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나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허리가 굉장히 아프신 분이면 네.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어. 혹시라도 출퇴근용으로 대부분 사시겠지만 네. 그래도 좀 주말에는 펀드라이빙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무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납 공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여기 사이에 또 공간이 있어서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걸 여기 사이에 둘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구나. 네. 자, 가속력인데 아까 가속력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말씀을 다 해주셨고. 네네. 자, 그럼 혹시 꿈속에서 네네. 요거 혹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실제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네네. 저희 뭐 250이 그러면 좀 난감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꿈속에서 꿈속에서는 한 160 정도까지 밟아본 거예요. 160 정도까지? 네네네. 근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밟았을 때 가속감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꿈속에서도 네.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밟았을 때. 그래서 막 뭔가 200 꿈속에서 네. 200 밟겠다 막 이런 느낌을 받기가 오히려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꿈속에서 풀악션을 이렇게 딱 밟았는데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으니까 네. 여기서 떼야겠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16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그 기존의 타전 차인 엑센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정감이 좋다. 근데 그 와이프 차량에 비해서는 안정감은 조금 느낌이 3GT에 비해서 네네.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특히 네. 이게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차량이 조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속주행 때 안정감이 떨어져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왜냐면 저속주행일 때는 굉장히 조용한 속도로 가다가 네. 악셀을 크게 밟았을 때는
소리가 이제 갑자기 엔진 그 모터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엄청 큰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조용하다 갑자기 그렇게 소리가 나버리니까 아, 평상시 운행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뭐 얘가 힘들어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힘들어 하나요? 160 밟으면 힘들긴 하죠. 네, 힘들어합니다. 아, 네. 엄청 힘들어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네. 본인 차를 운전할 때 평상시에 에코 모드를 놓고 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 차를 가끔 운전하면 에코 모드인데 약간 이 차의 스포츠 모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는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다. 네네.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은요? 아, 제동력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제동력은 오히려. 네. 근데 제가 운전을 네. 빨리 이제 안 하니까 이 차로는. 네. 그래서 제동력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네네. 코너링은요? 코너링은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네네. 약간 좀 밀린다는 느낌이. 한 속도 몇 정도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운전을 좀 조심히 하는 편인데 예. 이 차는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 네. 이제 그 우회전을 할 때 네. 앞차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얘 갑자기 그냥 속도를 내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그 우회전을 돌 때 한 30, 40 정도 됐을 때도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불안한 느낌이 약간 좀 그쵸, 뒷뚝 느낌인 것 같아요. 뒷뚝 느낌이. 뒷뚝 느낌. 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요. 네네. 기업이 뭐 부드럽게 잘 올라가죠. 변속 네네네. 충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죠. 네네, 그런 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모터가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도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는 처음 타니까 네. 그 이질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들이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막 정확히 못 하겠는데 네. 이게 모터가 돌다가 이제 엔진이 개입하는 시점에 이질감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변속 그 약간 충격이나 이런 건 없는데 네. 약간 그 엔진이 개입하는 시점에서의 그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네네네. 그걸 느끼시고 네네. 좀 이질감이 좀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이질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 혹시 모드가 뭐뭐 있어요? 에코랑. 지금 보면은 네. 에코 모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모드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있고, 커스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저는 이 다른 모드들은 다 이제 사실 특히 스포츠 모드는 그래도 스포츠 모드라고 이제 네. 어떤 그 직발성이나 아니면 핸들이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사실 이 스마트 모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 모드는 얘기를 듣기로는 평상시에 이제 그 운행하는 사람의 그 습관이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얘가 알아내서 네. 그거에 맞게 운행해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요거는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엔진이 이제 돌아가면은 이질감이 좀 있다. 네네, 맞습니다. 나타나면 될 것 같고, 스피커는 이게 보니까 보스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때요? 막상 들어보니까. 스피커 음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주 만족하고 계시네. 굉장히 이거 네. 사실 지금 코로나 시즌이라 네. 와이프랑 얼마 전에 용인에 있는 자동차 극장 간 적이 있거든요. 예.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네. 요 스피커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스피커 성능 그때 이제 조금 느껴졌던 게 확실히 보스는 보스구나. 네, 현대라도 보스는 보스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뒷자리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거의 없긴 한데 몇 번 태워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이나 뭐 등받이 각도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승차감이라든지 네네. 혹시 뭐 얘기를 들으신 게 좀 있으신지? 일단은 그 뒷좌석이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공간이 되게 잘 나와서 네. 그 레그룸이나 아니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고 오히려 이제 그 팀원분들을 잠깐 태운 적이 있는데 팀원분들 주신 얘기는 소나타인데 굉장히 넓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2열 폴딩 되죠?
네, 네, 2열 폴딩이 트렁크랑 폴딩. 네.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아, 그냥 고정이에요? 네네. 근데 스키 수로는 있어요. 아, 스기스루는? 네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그 골프백이 하나 실리긴 실렸거든요. 예. 네, 근데 골프백을 한 2개 정도 실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뭐 3개, 4개까지는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네. 근데 네.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네. 그리고 높이가 좀 역시 SUV가 아니라서 네. 좀 높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자, 이제 막상 타보시니까 이 소나타, 네네.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장점은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 한정 연비. 연비. 네네. 어. 그리고 사실 그냥 생각 없이 출퇴근을 할 그런 차량을 찾으신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 없이 출퇴근. 네네. 네.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제 사실 소나타가 나이가 막 지긋이 드신 분들이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젊은 뭐 30대, 20대, 30대 분들이 타는 차라고 하면 네. 여전히 그런 분들은 그 밟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은 네. 1.6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 네. 반대로 그러면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점은요? 단점은 네. 연비 빼고 네. 거의 대부분이. 연비 빼고 거의 대부분? 네네. 아까 그 디자인이나 외관 디자인 이런 거 다 마음에 든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내부 실내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드는 장점으로 뽑았는데 네. 사실 이게 타다 보면 그렇게 잘 눈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 것들 예를 들면 여전히 이제 소나타는 소나타니까 그 약간 급에 대한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그 부족한 점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현대마크 네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사고 싶은 차종들이 있었는데 그 네. 약간 차선으로 이걸 골랐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차는 차선으로 고르면 안 된다. 사고 싶은 걸 사야 된다. 사고 싶은 거. 차주님께서 사고 싶은 차는 어떤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전기차 네. 중에서 뭐 EV6나 사실 뭐 가장 사고 싶은 차는 뭐 당연히 타이칸 이런 타이칸. 그런 걸 만약에 못 산다는 가정하에 그냥 현실적으로는 원래는 아이오닉 5를 사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못 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차도 이제 출퇴근용으로는 뭐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네. 가끔 지나갈 때 원래 제가 사고 싶어 했던 차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눈길이 가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차는 무조건 차선을 사지 말고 원하는 차를 사세요. 네, 기다리시더라도. 네네. 자, 그러면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은 반절 주행. 네네네. 저는 그 반자율 주행은 진짜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반자율 주행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절 네, 주행. 만약에 현대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반자율 주행 만약에 옵션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넣어라. 네. 그리고 실제로도 써보니까 물론 이제 코너 빼고는 아까 코너에서는 이게 끊어져서 갑자기 네네네네. 인식을 못해서 좀 속도를 좀 냈다고 했지만 그 코너가 아닌 이상은 괜찮다. 네네. 그리고 코너인 경우에도 사실은 코너를 그러니까 어쨌든 반자율 주행이라 앞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코너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컨트롤하면 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은 이제 제가 그런 컨트롤 아직 미숙할 때 했던 것 같고요. 반자율 주행은 진짜 꼭 넣으세요. 특히 출퇴근하시는데 길 밀리는 구간 있으신 분들 무조건 넣으십시오. 정말 편하다라는 거. 네네. 자, 단점 이외에 요건 좀 아쉽다. 이 차에 대한. 물론 아까 HUD에 있어서 오토홀드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네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좀 직발성, 그러니까 누르면 바로 이제 나가는 이런 느낌 부족한 것들.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리고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오토홀드를 눌러놓고 오르막에서 대기했을 때 출발하는 과정에서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거 조금 진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살짝 밀렸다가 나가는. 그렇죠.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풀악셀을 밟지 않잖아요, 신차에서. 네. 그 풀악셀을 밟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발 상황에서도 악셀을 이렇게 천천히 밟잖아요. 네. 그러면 뒤로 살짝 밀렸다가 앞으로 출발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네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요건 좀 후회된다. 뭐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등. 일단은 차선책으로 산 거. 네네. 그리고 네. 그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그 풀옵션에 가까운 걸 산 것도 살짝 후회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 오. 실내 디자인 너무 좋긴 좋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디자인은 이게 일주일 정도는 막 와 예쁘다 이러는데 네. 이게 한 달쯤 타고 나면 사실 그렇게까지 눈에 계속 들어오는 포인트는 아니라서 이게 풀옵션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다 합쳐서 이제 제가 이거 3,100에 샀잖아요. 예. 근데 소나타 중고를 사는데 3,100은 좀 과했다는 느낌이 지금 와서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럴 수 있죠.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놈의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 깜빡이 켤 때 이제 계기판에 보면은 약간 사각지대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그건 좀 어때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많이 네네. 잘 보시는 편인가요? 네네, 잘 봅니다. 자주 봅니다. 자주. 어떤 경우는 백밀러를 안 보고 요것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오. 네네. 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아까 네네. 인스퍼레이션 말고 뭐 어떤 걸로 갈 것 같으세요? 그 소나타를 다시 산다는 네. 생각하에는 소나타를 안 사겠다. 소나타를. 네, 그 전기차를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전기차를. 네, 기다리겠다. 자, 이 차 가지고 와서 뭐 보증계 내에 뭐 수리하신 거는 딱히 없으시죠? 그 주차장에서 한번 제가 허리가 아까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주말에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있는데 네. 한의원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뒤에서 받아서 아이고. 범퍼가 나가가지고 범퍼 수리를 한 적은 있어요. 범퍼 수리. 네. 괜찮으셨나요? 네네네. 그 범퍼 수리를 했는데 네. 역시 국산차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부품 수급이나 아니면 수리가 빠르다. 수리가 빠르다. 네, 이런 건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사실 뭐 현대 하면은 현대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국산차의 그 서비스망,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서비스 그리고 비용 이런 거는 진짜 만족하면서 타는 것 같아요. 매우 만족하시면서. 네네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소나타가 이게 있나요? 하이브리드가? 저는 지금 탄지 이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뭔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것들은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좀 어떠세요? 그 잡소리나 풍절음은 저는 이 소음이 인입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다. 조용하다. 네네. 고속에서 달려서 굉장히 조용하다. 고속에서는 사실은 그 엔진 소리가 이질감 있고 크게 나는 거 빼고 막 밖에서 들어오는 잡소리 이런 것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없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실 네. 엑센트는 뭐 당연히 급이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차종이지만 네. 엑센트를 탈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하게 느꼈었는데 이 차를 타고는 와 진짜 좀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기술이. 네. 자,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도 좀 많이 보셨나요? 커뮤니티는 안 보고 그냥 그 유튜브 그 시승기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시승기? 네네네. 어떤 게 제일 좀 고민하셨던 것 같으세요? 차 사기 전에? 또 서치를 좀 네네네. 많이 하신 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그 유튜브를 봤을 때 이 차종과 비교하는 차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K5 차종이잖아요. 예. 근데 제 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 차가 더 이뻐 보이는데 모든 분들이 다 K5가 이쁘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 심미적인 그 좀 이런 보는 눈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K5도 물론 너무 예쁘지만 소나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네네. K5은 너무 또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소나타는 사실 뭐 K5만큼 그렇게 뭐 흔히 좀 덜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많이 보셨던 것 같다. 디자인 쪽을 그러면 좀 많이 보셨던 것 같네요. 그쵸. 왜냐면 K5랑 소나타 둘을 고민했을 때는 사실 디자인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긴 해가지고 네 디자인 쪽 고민했어요. 디자인 쪽으로. 네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약간의 이제 조롱. 조롱? 네네. 약간의 조롱. 예를 들면 제가 이 차를 사서 아까 되게 추천드렸던 그 반자율 주행. 네.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타슬라냐. 타슬라냐? 네. 소나타니까 타슬라냐. 그렇게 반자율 주행이 좋으면 테슬라를 탔어야지. 네.
네, 그게 그런 아니라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으셨다는 네, 거. 네, 맞습니다. 혹시 2차 타시면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었나요? 아, 네, 제가 이게 반절 중에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와이프한테 네. 와이프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없어, 그런 옵션들은 없어가지고 네.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 또 섰다가 나가는 것까지 되니까 정차까지 되니까 네. 와이프한테 야 운전해 보라고 너무 편하다. 야 너도 바꿔라. 소나타로. 네, 써서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그날 남한산성으로 드라이브를 가면서 와이프가 운전했는데 네.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편하다 뭐 이런 것들은 네, 사람 바이 사람. 네. 사모님께서는 어떤 거를 좀 많이 불편하셨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일단은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지진이에요. 네. 여전히 그 가속감에 있어서. 네, 가속감의 불편함을 좀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도 와이프 차가 훨씬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질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군요. 그리고 오히려 와이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그 백밀러에 이제 경고등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타서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는 오히려 그것들이 더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하이브리드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연비가 좋은 거. 연비가.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네. 그 연비가 정말 중요한 분들만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연비가. 네, 연비가 정말 중요한 분들만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차량 가격이 하이브리드는 일반 차량보다는 좀 그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이면 사실은 볼 수 있는 옵션지가 많은데 정말 그 연비가 중요한 분들은 선택해도 좋을 것 같다. 그거 위에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네네. 어떤 거를 추천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그 같은 가격대에서요. 네. 저는 이게 3천만 원 초반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 중고로 좀 연식 있는 그 디젤 차를 샀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디젤 차를. 네, 왜냐면 와이프 차량이랑 비교해서 연비가 금액 대비는 그러니까 디젤이 조금 더 가격이 싸니까 금액으로 보면 연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네네. 충분히. 네.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소나타 사고 싶다. 네네. 하이브리드 등급 추천 좀 해줘라고 한다면은 네네.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다른 거는 다 빼고 네. 그 반절 주행이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높은 것보다는 네네. 최소한 반절 주행 정도 선에서만 네네. 들어가만 있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네네. 그 이상은 조금 과한 것 같다. 네네, 과한 것 같습니다. 막상 타보시니까. 네, 제가 과했습니다. 네. 이 차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 소나타. 네네. 어떤 거를 많이 제일 고민할까요? 하이브리드 사실 때. 연비를 가장 많이 고민하실 연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차가 딱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딱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는 1번은 이제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분, 두 번째는 나는 방어 운전을 철저하게 하면서 얌전하게만 한다. 이런 유형의 분들은 이 차가 너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연비 신경 안 쓰고 나는 네네. 방어 운전보다 공격 운전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차는 오시면 안 됩니다. 공격 운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차를 사야 돼요? 공격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포르쉐 가시면 네. 공격 운전 한다면 포르쉐. 네, 포르쉐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공격 운전하신 분들. 네네. 네. 정확히 딱 말씀드리면 30대 중반 이하 분들은 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르신 분들은 공격 운전하시는 성향이 좀 많으시니까. 네네네. 그러면 30대 중반 이하 분들은 K5? 네, K5 1.6 가시면 됩니다. 1.6 가시고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그때는 그랜저 가시면 됩니다. 그럼 소나타는? 소나타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네. 어떤 거 같으세요? 안전하고 네. 조용하고 얌전한 어. 연비 운전을 진행하시려는 운전자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차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이것도 이제 네. 제 주관으로 보면 네, 한 주관적으로 2.8. 2.8. 네네네. 마이너스 2.2점은 아까 말씀하신 모든 단점들. 네, 저도 마흔이긴 하지만 네. 나이가 40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살짝 어떤 경우는 이제 밟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충족해주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차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현대차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주변에 약간의 놀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2.2점이 가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이 차는 안 산다.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네. 그 저기 대출로 땡긴 차기 때문에 네. 한 몇백만 원 더 땡겼으면 네. 다른 차를 살 수 있었다. 다른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여전히 이제 그 이 차를 살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남는다. 네네. 마음은 타이칸, 현실은 아이오닉 5.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걸 이런 느낌이 기다릴 걸. 네네. 자, 요거 맞다. 요거는 그러면 폴딩 안 되기 때문에 차박도 안 되겠네요. 네네 차박은 못합니다. 네. 근데 저는 차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네.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허리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왜 굳이 따뜻한 집을 네네, 냅두고. 집이 따뜻한데 네. 아니면 뭐 호텔도 있고 모텔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숙박업소들도 있는데 차에서는 네. 그냥 네, 운전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네네. 네. 있나요? 아니요 제가 신랄하게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끝?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네네. 끊을게요. 네네네. 네네.